장미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15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거 탈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당만이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으로 아마 복당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긴박한 예.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죠. 오찬 회동이 있었고 10명. 오찬 회동 이후에 계속 흩어지지 않고 계속 회동을 계속하다가 끝내는 홍문표 의원이 원래 탈당하려고 했는데 예. 처음 들려온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최후 통첩을 하겠다. 10시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예. 마지막, 내일이 원래 여론조사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보도가 약 한 4시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문제는 홍준표 의원을 밤늦게 부르면서 이야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하고 끝내 좀 전에 이철우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이죠. 총괄선대 본부장이죠. 이철우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복당할 것 같다라고 기자들한테 밝힘으로써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복당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와 회동을 한 바른정당 의원들 명단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권성동, 김재경, 홍일표, 여상규, 홍문표, 김성태, 박성중, 이진복, 이군현, 박순자, 정운천, 김학용, 장제원,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15명의 의원들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김무성계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무성계 의원들도 다수 예.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주 좀 놀라운 대목은 뭐냐면 예.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으로 새누리당에서 이름이 바뀌고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 탄핵 정국에서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탄핵에 찬성했던 또한 30여 명의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잔류해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 새롭게 참여한 김 준비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손잡을 수 있는 의원들 일부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 바른정당이 지금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32명 의원 중에 예. 사실은 17명에서 20명까지도 이탈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15명이 지금 일단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한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시 100석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홍준표 후보는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유승민 후보는 그럼 남은 17명과 함께 외로운 완주를 계속할 것이냐. 지금 내일 하루 토론회도 마지막 날이고요. 여론조사도 마지막 날인데 아주 긴박한 하루가 유승민 후보에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보수 대혁신을 이뤄야 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을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네.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권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이제 뭐 사내답게 여자 한 사람 있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박순자 의원이 여자로 취급 안 하니까 자 모두 함께 갑시다. 예.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난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정권 2기가 아니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친박계 청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탈당을 해서 만든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되돌아가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미 다 홍준표 당 됐다. 염려 말고 돌아오시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명분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모르긴 해도 아마 홍준표 후보가 오늘 바른정당에 지금 만난 저 의원들을 향해서
뭔가 통 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정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뭐 다시 복당 얘기가 좀 벌써 나오는 것은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를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철새 정치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복당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완주를 계속 하겠다. 유승민 후보에게도 전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선당우사 정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찌됐건 단일화와 관련해서 당의 좀 결정권을 좀 넘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유승민 후보가 1차적으로 이번에 잘못한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벌써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마 내일부터는 이분들 보고 제2의 후단협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탈당을 하는 것과 또는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를 어찌됐건 계속 단일화 압박을 하는 거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지점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가 그 만남 후에 기자들이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화답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 회동의 그 내막을 좀 드러내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예.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일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결과에 따라서 지지를 함께 표명하겠다. 이렇게 원래는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시간 후에 홍준표 후보를 불렀단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먼저 불렀다. 이게 지금 뉘앙스예요. 자유한국당 예.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아마도 어느 쪽일까를 미리 오늘 결정을 했다. 즉, 그러니까 지지율을 어떻게든 뭐 스스로도 검증을 했든지 어떻게든지 홍준표 후보로 우리가 몰아주자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불렀고 최소한 약속을 받아냈을 것이다. 최소한의 약속, 그 플러스 알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당하는 데 있어서 이미 사고 지부당으로 다 돼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주 안착 소프트 랜딩 하게 해다오. 예. 우리들의 지역구를 이 정도의 어떤 약속은 받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 네. 자리에는 김무성 의원은 일단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지금 이 시간 고뇌가 가장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을 했었죠. 양쪽 다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는 듯했죠. 예. 그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거의 이게 참 환장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그렇죠. 쓰면서 지지율이 안 올라서 컨텐츠는 참 좋은 후보인데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 제안을 했지만 무산되었으니 그렇다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뛰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어제예요. 그런데 다음 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좀 낮에 이상했습니다. 예. 성명서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탈당은 우선 유보하겠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 좋은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탈당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지지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건 무슨 모양새냐.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이 움직임 15명이 우선 움직이는 것에 동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이제 분당은 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집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우리나라 국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명분 정리가 대선 전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단일화가 시너지가 나는 단일화냐 아니면은 또 국민적인 역풍을 맞는 단일화냐 이거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준표 후보를 뭐 불러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저 후보가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사전 얘기 없이 덜렁 이렇게 오란다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됐을 것이고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2020년 총선 때 공천 그 문제겠죠. 그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뭐 다시 복당을 시키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통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좀 이렇게 정치적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의원 회동 전에 유승민 의원이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떤 입장을 올렸는지 보시죠. 손글씨를 쓴 메모를 찍어서 올렸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라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살리는 보수, 유 의원이 많이 하는 얘기죠.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다. 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썼고요. 이것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라고 완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완주를 계속 고수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오늘 저 아마 SNS가 예.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병국 전 대표 이 3인이 설득을 한 후에 아마 SNS를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마지막 최종 설득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지금 15명이 만약에 탈당을 하고 더 몇 명이 더 탈당을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 계라고 할 수 있는 이해운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남습니다. 어차피 당은 지금 분당 쪼개지더라도 당 자체가 와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이라도 남는다면 아마도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갈 지금 각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측근들의 말의 어떤 전언도 역시 유승민 의원 기세를 꺾지 않겠다. 끝까지 그렇죠. 가겠다. 이런 어떤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유승민 의원의 고집, 성격, 또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의지, 이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확인했던 바예요. 박근혜 정권 체제 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찍어내기를 당한 그때 뭐 이제 헌법을 인용했던 대목이라든가 혹은 그 다음에 그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갈등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먼저 탈당하지 않았잖아요. 공천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자정 직전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결국은 당선이 돼서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 분당 상황을 이끄는 입장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는 더 잃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뭐 32명의 의원 중에 다수가 나가고 뭐 소수, 한 자리수, 너댓 명이 주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이 프랑스 대선에서의 마크롱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마크롱 상황이에요. 마크롱은 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앙마르슈라고 이제 신당, 전진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에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지금 르펜하고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본다면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끝까지 완주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의 지지율에서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뭐 이 저 보수의 새 희망 혹시 이제 전 그 의지가 꺾일 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를 유승민 후보가 안 하면 이것은 보수 단일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완전한 보수 단일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그 사실은 뭐 이제 보수의 새로운 축으로 설지도 모르는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차단시킨다라고 하는,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효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이런 정도 되면 그러니까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이제 그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뭐 손해 보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의 지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꼭 이번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미 본인의 그 어떤 그 가능성, 잠재력은 충분히 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른다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존중하는 것도 좀 정치인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여쭐게요. 내일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집단 탈당 기사가 나오고 하면 유승민 후보도 압박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대선 이후 뭐 정치 행보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결단을 내릴 거로 보십니까? 저도 이제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정치도 생물이고 또 사람들이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내일 반나절, 그러니까 내일 TV 토론을 마치고 결심을 할지 아니면 TV 토론 전에 결심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1년 같습니다. 큰 맞습니다.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전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인 3색 유세전 주제어 보시죠. 확실한 정권 교체,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여러분 정권 교체 원하십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굽니까? 상식이 되고 정의가 눈에 보이는 나라다운 나라 원하십니까?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이 1700만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서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냐, 국회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 대결입니다. 좀더 차고 가고 바란 것이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주는 14,000원 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축풍역을 지날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진 게 없고 뒤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홍준표가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탑건천 잘못된 거 그거하고 싸울 때 강한 것이지 서민들한테 그냥 한없이 불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자, 5월 9일 날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나라는 분열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정말로 절박합니다. 국회의원 사퇴했습니다. 모든 것 다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쪽이 반대하는 악순환의 골이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이깁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안철수! 네, 이종우 평론가님. 네. 이 정도면 3인 3색이다 이렇게 부를만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정말로 로봇 태권브이가 필요한 시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손을 막 이제 들고 이제 이렇게 만세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맹렬히 좀 외치시는데 판세 자체는 조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도 좀 전략을 좀 수정을 좀 급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 문재인보다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 문재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전략을 좀 급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쳐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중도 또 진보 쪽으로까지 지금 외연 확장 전략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서일까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시 적폐청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절한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검찰, 국정은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다시는 국민을 함부로 감시하고 사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네, 최양일 평론가님. 적폐청산에 이어서 보수 괴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 말이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여서 이 이해찬 전 총리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예. 극우 보수 세력으로 할게요. 예. 보수는 우리나라 절반이 보수입니다. 예. 절반을 괴멸시킨다 그러면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걸 바로 이 홍준표 후보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니냐, 600만 명 학살 이게 받아치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잘 워딩을 들어보면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극우 일부 보수 아주 그렇게 극우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뭐 민주주의를 지향하거나 혹은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 이제 반대 예. 대척점에 있는 이제 세력을 지칭한 거겠죠.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적폐 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와 나를 지지하는 국민까지 적폐라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은 피해자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주고받았던 과정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의 주적은 예. 제가 보기엔 오늘부로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안철수 캠프가 아니고 예. 홍준표 후보로 넘어온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네네. 주적이 된 겁니까? 모든 메시지가 예. 그렇게 지금 다 이 집중포화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이 탄력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남은 일주일,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7일 남지 않습니까? 남은 일주일은 홍준표와의 대결이다. 이렇게 아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주머니에 넣어놨던 적폐 청산이 다시 등장을 했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예. 오늘부터 쏘기 시작했으니까 예. 아마 내일부터 볼만할 것 같은데 토론회도 볼만하겠죠. 전 유승민 후보 내일 토론회에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장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끼인 형국이다.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예. 어제 뭐 신촌 유세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집토끼 확실하게 잡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통합을 외쳤다가 다시 적폐로 돌아간 그렇죠. 건 통합을 외쳤던 순간은 양강 구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와서 예. 그때는 적폐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두 다 적폐라고 했다는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1강 2중 뭐 이렇게 오자 구도가 확실시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 이건 지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 적폐를 꺼내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가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약진할수록 사실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몇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예. 차라리 아주 그 진보 진영을 다 아울러서 한번 모아보자. 이런 어떤 의도가 가장 강하겠죠. 예. 적폐청산 보수 괴멸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는 상황론으로 맞섰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시죠. 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또 이해찬 그 의원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나왔어요. 공주 유세에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가 되면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이 땅의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그러죠.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 땅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되면 상황은 이해찬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 상황은 박지원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또 태상왕이 있어요. 상황 위에. 태상왕은 김종인이가 태상왕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되면 이 나라 왕은 이 나라 서민들이고 그 다음에 상왕은 서민들이다. 그리고 태상왕은 이 나라 국민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영남은 구도를 잡았습니다. 영남은 부산도 확 디비져 있고 대구도 확 디비져 있습니다. 그 대전만 디비지면 이 무조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자체 판세 분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 뭐 평론도 하시고 예. 또 이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패러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패러디까지 다 만들어내시는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조조차도
그 삼자성어 신조조차도 이제 계속 만들어내시면서 오늘은 상황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인기 비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이 굉장히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서민 취향적인 취향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부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딱 만나게 되면 유세 현장에서 뭐 노래 조금 전에 봤듯이 노래도 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지금 톡톡히 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 김해 유세에서는 추풍령을 불렀고요. 광주 유세에서는 영산강 뱃노래를 불렀고요. 대전 유세에선 대전 브루스를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곡목도 달라져요. 그렇죠. 맞춤형 노래가 딱 됐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광주에서 영산강을 부르셨군요. 경남 추풍령은 사실 의미가 있죠.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사실 이 촌놈이 올라가는 데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데서 추풍령을 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남도지사일 때 추풍령을 가장 많이 불렀어요. 왜? 중앙 정치에서 사실은 밀려났거든요. 아무리 경남도지사지만 동대문구에서 민병두 의원한테 패하면서 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중앙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거든요. 경남도지사로 당선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갈 거야. 이 마음을 아마도 추풍령이라는 노래로 다시 추풍령을 넘어서 중앙정치로 간다. 이런 의미로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실제로 경남도지사에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더군다나 약진하는 대통령 후보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홍준표 지사의 또 후보의 어떤 입지전적인 어떤 스토리는 또 하나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상황론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상황은 이해찬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상황은 박지원이고 태상황까지 붙였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태상황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런 면은 본인이 이른바 뭐 독고다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한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상황과 태상황은 서민이고 국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이게 완벽한 프레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가 등장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장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우 보수 괴멸론을 그냥 극우 떼고 보수 괴멸론으로 딱 이야기를 해서 받아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순발력이고요. 제주에서 굉장히 강한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 막말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듯이 보수 입장에서 품격의 문제는 좀 심각히 훼손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넉살이 좋아서 서민적인 노래도 하고 만담도 하는 저런 분위기에서는 미워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좀 광주 유세를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자 이게 대선 투표 때까지 호남을 안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K 장악을 계속했고요. 부산 잠깐 갔다 왔고 수도권 잠깐 갔다 왔고 강원은 그래도 지지세가 있으니까 다녀왔고 집토끼만 잡는구나 했는데 이제 제주도 갔고 그리고 호남도 갔습니다. 호남에 갔는데 넉살 좋게 호남 사위론을 안철수 후보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뺏어왔어요. 전북이 처가다 이렇게 해서 뺏어오면서 이 광주에서 제가 한마디에 저 정도 얘기는 호남에서 들어줄 수 있겠구나. 딱 10%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을 인정하는 매우 현실을 인정하면서 90% 아무나 찍어도 되고 호남에서 저 10%만 주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런 정도로 얘기하면 호남 분들도 상당히 현실 인식이 돼 있구나. 겸손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 넉살은 당해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홍 후보가 SNS 정치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SNS에 올린 이 글이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분이 올렸다고 인용을 해서 올렸는데요. 문 후보는 피를 열심히 모으고 안 후보는 광을 2개 들고 쪼고 있는데 홍준표가 홍단으로 난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광 밟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 우리 이 박사님은 주로 포커만 치신 것 같은데요. 고스톱에 빗댄 거죠. 근데 지금 정말 잘 맞아요. 제가 보기엔. 어느 분이 아마 지지자가 만들어서 올린 것을 이제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후보는 정말 한 장 한 장 낱장을 모아서 점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5%에서 40% 좀 40% 넘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지지세를 힘들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고 탄탄한데 확장성이 어렵다. 피가 숫자가 제한이 있잖아요. 더 모으기 힘듭니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광 2개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큰 지지를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들고 점수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홍 후보는 본인이 예. 빨간색을 워낙 좋아하니까 예. 홍단 띠 4개 모아서 홍단으로 난다 이거예요. 예. 다 모아 난다는 건데 저 마지막도 예언이 제법 맞는 게 지금 유승민 후보 사퇴론 위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백기투항하고 바른정당이 유 후보는 또 완주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의 이제 절반이 소나기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거의 이제 카드 하나는 광팔고 죽는다 이것도 맞는데 예. 심상정 후보는 아직까지 이제 광팔고 죽을 기세는 아니에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또 끝까지 완주하는 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이런 그림이면 고스톱에 빗대어서 예. 매우 현재 상황을 홍준표 후보의 시각에서는 잘 정리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홍 후보의 한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호남도 가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략이 이제 15%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비용 다 보전받는 그 선이 이제 첫 번째 목표였다면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수 지지표는 이제 상당히 모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확장을 꾀해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제 약간의 광폭 행보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저렇게 고도리에 빗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기득권 양당 체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번 마음에 안 든다고 2번 찍고 2번 마음에 안 든다고 1번 찍고 수십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1번이나 2번 되면 계속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3번 찍어달라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어떤 카드라도 다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부터는 깜깜이 선거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론조사 못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다시 반전했는가를 국민들은 몰라요. 자신은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오늘 벌써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라고 당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돼요. 자신을 지지할 후보한테, 유권자들한테 나는 지금 상승세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내가 사람들보다 차별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라도 내일 전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들은 어떤 메시지 사실 그렇게 임팩트는 없어요. 뭐라도 더 강한 어떤 뭐 자기의 모든 걸 더 내놔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구나. 라는 마지막 잔상을 남겨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싸움쟁이를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면 내가 나갔어야 된다. 네. 내가 나갔으면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단칼에 끝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답답한 마음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이 예. 나온 거고요. 예. 안철수 후보 스스로 토론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빠지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난 말싸움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랩 배틀이라고 요즘 힙합에서 젊은 친구들이 랩을 얘기할 때 자기 약점을 자기가 얘기해버리면 예. 공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장미가 있죠.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간다는 게 1번 후보를 비판하고 2번 후보를 비판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툭 나온 게 뭐냐면 개혁 공동정부거든요. 근데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기로 했다라고 예. 맡겨놨는데 거기서 또 엉뚱한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보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집토끼를 잡겠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하는 이 평론가들도 계신데 예. 저는 그러기에는 스텝이 너무 꼬였다라고 보는 것이 해명하느라고 또 메시지를 수습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안 그래도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한 메시지, 다른 후보가 내지 않는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정말 효과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 내일부터의 7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일 마지막 토론에서 한번 메시지를 기대해 볼 텐데요. 강력한 게 나올 것인가. 지금 사실은 3자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이뤄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다 묶어내도. 예. 근데 지금 자신을 빼고 나머지가 단일화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더 위험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섭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가 박지원은 뭐 여의도 요물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그랬죠, 얘기를 그랬죠. 했는데 박 전 대표가 이러니까 대선 끝나면 홍준표 후보는 실업자 될 건데 왜 그러냐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험한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실업자 되는 건 맞죠. 뭐 경남지사직도 지금 이제 내던진 상황이니까. 그런데 실업자 되는 후보가 뭐 어디 홍준표 후보뿐만이니까 뭐 다른 예. 후보들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박지원 그 대표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승민 후보 지금 이제 거취 문제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통큰 제안으로 유승민 후보 내지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당기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공학적이다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치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못한 것. 그러니까 자력으로도 일어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지도 못한다면 예. 점점 상황은 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가 남은 기간에 또 어떤 새로운 키워드를 좀 고심해서 꺼내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표심 잡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상정의 심부름 센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최고임금 청산. 5시 퇴근법. 원샷 정기주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이것이 정의다. 심상정의. 네,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심상정 후보. 뭐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유쾌하게 만들었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너무 진지해요. 문재인 후보 자체도 진지하지만 TV 광고도 사실 너무 진지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유치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키치스럽다고 예. 하죠. 네. 눈길을 확 끌고 이소룡 복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당 또는 뭐 정의당 아니면 진보 이게 굉장히 어떤 뭐 운동권 이런 어떤 인상에서 굉장히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아주 좋은 어떤 광고였다라는 예.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좀 두 자릿수 지지율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예. 지금 보도도 오늘 나왔어요.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당이 지금 활력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자릿수 가능하다. 예. 이렇게 치열해지는 선거전인데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이번 대선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돼 왔는데요. 내일이 마지막 설전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라니.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홍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이제 오늘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내일 밤 8시 마지막 설전 저희가 생중계해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끝난 후에는 누가 잘했는지 분석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기대돼요. 마지막 설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 예. 1~3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우세였어요. 예. 여유 있게 갔고 안철수 후보가 표정이 상당히 경직돼서 왜 저렇게 토론을 못하나 해서 좀 실점을 많이 했죠. 근데 짝수 2~4차에는 안철수 후보가 미소도 띄고 안정적이었고 예. 2차에는 문재인 후보가 뭐 청문회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집중포화를 맞았고 4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고 했는데 사실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냐? 그럼 이제 약 후보 중에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토론 점수는 계속 모범생입니다. 예. 아주 우등을 끌고 갔고요. 홍준표 후보는 다 보면 재미를 주로 던졌어요. 예. 무슨 이제 과거에 그 회고록 문제도 터져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얼굴 안 보고 질문한다 그랬다가 5차 때는 얼굴을 또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허허하고 세탁기 논란, 설거지 논란, 감초 역할은 다 했는데 그러면서 허허실실 실제로 챙길 건 다 챙긴 게 홍 후보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내일 마지막에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이고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니까 예. 진검승부가 나올 텐데 미리 예견을 하나만 해보면 흥분하는 사람이 진다. 예. 이건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질문도 공격도 많이 집중이 될 텐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부자 몸조심 전략이었다라고 그랬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큰 위험을 이제 모험을 걸지 않고 가능한 한 이제 방어 전략으로 가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한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왔는데요. 내일도 아마 그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내일은 의외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좀 아주 그 공세적인 전략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제일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는 바입니다. 예, 이종우 시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TV 토론은 더 이상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이제 확실히 굳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전이 있을 것인가 하고 좀 시청률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설전이기 때문에 국민도 어느 때보다 좀 유심히 봐야죠. 지켜보지 네. 않을까 꼭 보셔야 그런 생각이 됩니다.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